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엄승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국화 전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료의약품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원료의약품 자국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과 인도, 중국의 원료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국이 원료의약품 생산과 제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와 한국의 원료의약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한국에서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료의약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약품으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먹고 있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는 완제의약품이 사용되기 위해서 합성, 발효, 추출이나 이러한 방법들로 조합에 의해서 제조된 물질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특징은 완제의약품과 마찬가지로 GMP라는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받고 유지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의약품은 그 중간체라던가 출발물질 부분은 합성과 아까 말씀드린 합성, 발효, 추출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이게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GMP 시설 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고, 완제의약품으로 나중에 최종 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약품에서 원료의약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효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세트리진이라고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체내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파마슈티컬 인그레디언트라고 해서 API라는 약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이러한 의약품을 제형화하고 제제로 만들고, 그리고 체내에서 잘 흡수되고 배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첨가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첨가제들도 의약품 GMP 그레이드에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제로 지금 세트리진이라고 해서 유효성분이 하나가 들어있는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시도에페드린, 그 다음에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그러한 그 복합제로 되어 있는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성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공급망이 흔들려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의 기사인데요. 인도의 의약품 수출이 제한됨으로써 세계의 의약품들이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세계 최대 공급처인 인도가 26가지의 원료를 수출을 제한을 하자 미국에서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이 공급이 불안에 떨게 된 기사인데요. 이 대표적인 의약품 수출 제한 품목이 여기 나온 파라세타몰, 즉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게 그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의 가장 주 증상이었던 고열을 막기 위해서 진통제로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WHO 권고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가장 많이 그 원료가 생산이 되는데, 이러한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을 수출을 제한을 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 기사입니다. 이 인도가 왜 수출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또 내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의 원료들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이 제한되면서 수출이 제한되면서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이거는 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40개 의약품 중에 72.5%가 공급 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니 그러니까 중국 내 생산이 중단되거나 해외 수송이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수출입이 통제되면서 미국의 의약품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이, 그리고 원료의약품의 공급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제한되니 인도가 미국으로 생산하는 의약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의 원료가 생산이 중단이 되니 미국의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의 부족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서 이러한 의약품 산업, 즉 원료의약품 같은 게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게 지속이 되게 되면 공급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후변화 또는 이러한 팬데믹 같은 상황에 의해서 원료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국내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필수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의약품들의 공급이 불안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 국가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가격이라던가 품질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공급가에 끌려다니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품질 유지의 불안정 요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긴급 상황에서 나타났던 국가 이기주의, 자국 보호주의에 보면은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 주권하고 직결된 문제였었고 이거를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지만 수급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금률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각국의 과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의약품 생산시설,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살펴보니 52%는 미국 외 국가에 있었습니다. 즉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이 27%만 미국에 있었고 13%는 중국에 그리고 19%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서 2019년에 2배 이상 중국의 수출 국가 제조업체가 증가를 했었고요. 완제 제너릭 의약품, 즉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복용을 하고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 고혈압이라던가 고지혈 치료제들의 대부분이 제너릭 의약품이 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완제 제너릭 의약품의 경우는 미국 내 생산이 37%, 중국이 8%, 인도 26%,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원료의약품 API의 경우는 미국이 13%, 중국이 16%, 인도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원료의약품과 제너릭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비용 절감이 컸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즉 인도에서 수입을 해오면 미국과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비용의 30%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인 의약품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료 품목별로 중국 의존도를 잠깐 살펴보면 2019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항생제의 35.9%가 중국에서 수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95%, 그 다음에 하이드로코티손은 91%, 아세트아미노펜은 7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은 본인들이 자국 내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완제의약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각 국에서 원료를 생산을 하고 인도에서 완제품이나 중국에서의 원료를 수입을 해서 완제품으로 수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었고 이러한 공급망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의약품의 공급망이 부족되면서
제조업이 타격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망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된 그 미국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다음에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급망 조사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제조 역량을 좀 살펴보고 역량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급망이 단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핵심 제조 생산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국가에서 공급했을 때 어떠한 핵심 필수 재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체 제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R&D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통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서는 바이오의학 첨단 연구 개발청을 이용해서 백신이라던가 기타 의료 제품들에 대해서 생산하는 거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연방 의료 구매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 온쇼어링, 즉 미국 내 생산 시설로 돌아오는 그 기업들한테 텍스라든가 이러한 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자 같은 경우는 비축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되고, 공급망을 위해서 인력 투자라던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되는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를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중 300억 달러가 의약품 제조업에, 그리고 1,800억 달러를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그 다시 리쇼어링, 온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엔드 아웃소싱 액트라는 걸 발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린 복제의약품이라든가 원료의약품을 리쇼어링 할 경우에는 1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미국산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는 것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의약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필수의약품을 선정을 해서 그 필수의약품의 원료들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 그 파란색 부분으로 된 게 이제 미국 내 생산이고요. 붉은색이 이제 중국, 그리고 노란색이 인도 생산이었는데, 필수의약품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내 생산보다는 외국의 그 중국, 인도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 생산 능력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해서 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목표로 세우게 되었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그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R&D를 촉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감시를 식별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API 중간체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그 공급망을 흐름을 잘 판단을 해서 공급 중단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게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국가 비축 파일에서 관리하는 API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가상의 전략 비축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창고 같은 거에 물리적으로 비축하는 대신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재고를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력국가의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국제조화를 보장하는, 즉 의약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한에서 의약품의 공급망과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이 그 자국 내 원료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6가지를 내놨는데, 이것들이 저희도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스터디를 하고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그 생산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수출과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원료 의약품 수출이 되는데요. 이 원료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료의약품 공개시장의 20%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미국에서 승인된 제약 공장 수가 665개로 미국 외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FDA 실사를 받은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원료의약품 시장은 전체 인도 시장의 25%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8.6%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로는 더 많은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지만 한국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후에 인도에서 수입을 해오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인도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20%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인도였지만, 알고 보면 이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체라던가 스타팅 물질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2020년 9월에 중국이 기초의약품의 가격을 20% 인상을 하니 인도는 의약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심각성을 깨닫고 API 인디펜던스 정책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의약품에 대해 인도의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좀 살펴보면 금방 말씀드린 키 스타팅 머터리얼이라든가 드럭 인터미디어이트 중간체 같은 경우는 심혈관, 당뇨병, 항생제, 항균제 등에 대한 원료가 가장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아까 만성질환제 치료제인 심혈관이나 당뇨병, 그리고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 항균제들의 원료의약품이 높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 중국과 인도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의 원료의약품 수입이 70%까지 의존되고 있는 것을 보고 API 인디펜던스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좀 간략하게 하나씩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는 80에서 10%, 100%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있는 것을 로컬 생산으로 돌리려고, 국내 생산을 촉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의약품 산업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환경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건데요. 이러한 헤비 인바이로멘털 코스트 같은 경우를 좀 다른 테크놀로지라던가 그린 테크놀로지라던가 다른 유효성을 높이는 그런 생산 제조를 높이는 부분을 정책을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별, 그 다음에 내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어려운 부분은 IT를 가지고 그거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4가지 큰 정책을 세워서 API의 독립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생산연계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립 인도, 그리고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인도 내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격 정책에 대해서 자국 기업 제조 원료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 면제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격 우대 정책을 펴서 내국 국내 생산, 인도 내 생산을 촉진을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9억 달러의 예산과 그 다음에 13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자국 생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대규모 원료의약품 단지를 설립을 해서 원료 생산을 더 촉진을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와 미국의 사례를 보셨지만 중국이 결국은 세계 최대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 수출 의약품의 82%가 원료의약품이고요. 주요 수출국은 인도나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은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생산 불안정, 수출 제한은 전 세계 의약품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조차도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전체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림하기 위해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순환 정책이라고 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들어오는 기술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그 수출을 통해서 국제 순환을 더 촉진시키는, 수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두 가지 쌍순환 정책을 펴서 국내 생산, 중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제조 2025라고 해서 20년 장기 혁신 계획을 목표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더 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국가 필수 의약품, 그 다음 다빈도 의약품의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 그리고 생물의학 과학단지를 설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R&D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혁신센터의 네트워크 건설에 투자와 자금을 지원을 해서 40개 센터를 보유하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은 미국, 인도, 일본, 중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원료의약품 생산과 제조 활성화 정책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에서의 정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좀 들여올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먼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은 사실 1.8% 정도의 24조 원 규모의 그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의약품 수출의 성장률은 13%까지 달성을 해서 굉장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과 인도, 일본, 미국과 달리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거 의약품 수출을 통한 그 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이 이제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그 중에 특히 중국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원료의약품 자급도 현황을 살펴보면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 게 2019년에는 16.2%로 굉장히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DMF에 등록된 현황을 보시면 제조는 18.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수입 원료의약품이 이제 저희 그 의약품 산업을 제조하고 있는 주 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까 미국처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원료의약품 리스트를 기준으로 국내 생산을 했다도 하지 않고 중국, 인도, 일본에서만 수입되는 의약품 성분을 추려보니 341개가 나왔습니다. 그 341개를 그 필수의약품과 다빈도 의약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국내 제조 없이 중국, 인도, 일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필수 원료 중 필수의약품은 55개 성분이 나왔고 국내 제조가 하나도 없고 중국, 인도, 일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다빈도 의약품 원료 성분은 1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필수이면서 다빈도는 4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 치료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감염성 질환이 1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국내 제조가 없이 중국, 인도, 일본에서만 되는 성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암 및 면역 관련 질환 치료제였고요. 그 다음 순환계 질환, 정신신경계, 그 다음에 소화기계, 피부과 질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눈기 치과 구강용품 치료제, 그리고 호르몬 대사 치료제, 호흡기계,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약들이 국내 제조 없이 중국, 인도,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필수 의약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작년에 그 국내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보험약과로서는 자사에서 합성한 원료, 즉 국내 생산 원료를 자사 국내 생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약가 우대 기간을 줘서 원료 합성을 촉진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서는 사실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산업계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중국, 그 인도, 미국처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처럼 완제의약품의 국산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나눠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 분야에서 지원은 국산 원료의약품의 기초 원천 연구를 해서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R&D 등을 촉진할 수 있게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제조처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를 하고 저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인도의 원료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국산 필수 원료의약품의 비축 물량을 좀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 코로나19처럼 또는 전시처럼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공급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료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이제 환경규제를 대응하는 비용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런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 관리 등을 일원화를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국산 원료의약품을 생산을 했는데 모두 다 수출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촉진 정책을 치워야 되는데, 국산 원료를 사용했을 때 아까 자사 원료를 사용했을 때 1년 정도의 약가 우대가 있었는데요. 국산 원료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뭐 선별된 국산 원료겠죠. 어떤 특정 국산 원료를 사용했을 때 약가 우대 기간을 확대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1년만 자사 원료를 우대해 주는 거를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를 통해서 완제의약품 생산업체가 국산 원료의약품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좀 촉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필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리고 국산 원료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원료의약품을 만든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했을 때 그 기여도에 대해서 가산을 주게 되면 완제의약품 생산업체가 국산 원료의약품 생산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용을 이루어서 내수시장도 같이 촉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미국과 중국, 인도의 그런 복잡한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 한국 원료의약품 산업이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이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탈피를 하고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한국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제너릭이라던가 원료의약품 등의 의약품 수출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CDMO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여서
그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은 지금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수입 원료 의존도를 좀 탈피를 하면서 품질 경쟁력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수약품 등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이런 필수약품 등의 원료 생산을 가지고 미국 진출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러한 그걸 촉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료의약품이 가격 경쟁력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원치는 않고 품질의 신뢰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품질 요구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급 원료의약품 산업을 강화를 한다던가, 품질을 더 우수한 품질을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품질 경쟁력으로서 앞서가는 국가가 되면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원료의약품 산업의 그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나 중국과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G2G 공급망 협력 강화로, 즉 필수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한 그 G2G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그 저가의 필수의약품 원료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의 공급을 조금 같이 정부가 나서서 산업계를 도와준다고 하면 이러한 국내 생산의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산업계 입장에서, 그리고 좀 국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산업계가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해외의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